한의학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한의사로서는 화가 나는 화가 나는 명제죠.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카피가 있었죠. 근데 침대가 진짜 과학인가요? 아마 그 회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회사가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대충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리서치를 했고, 조사를 했고, 연구를 했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그런 끝에 아주 좋은 상품을 성공적으로 내놨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은 과학적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과학이란 거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과학자들 또는 연구자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럴 것 같다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주장이 되죠. 물론 모든 건 주장이지만, 그렇게 우격다짐식으로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다고 우기는 거는 그냥 단순한 주장일 뿐인데, 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설정한 그 가설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꾸준히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이 세포 실험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임상연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회 실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실험을 다 포괄하고 있죠.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가설이 맞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의학은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한의학이 비과학이다라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몇 가지 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한의학은 이것들을 다 만족합니다. 내적 일관성 있죠. 만약에 한의학이 내적 일관성이 없었으면 공교육에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배출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학문은 당연히 벌써 무너졌겠죠. 물론 이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학문이다 보니 예전에 얘기하던 또 표현과 현대사회에서의 표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표현과 새로운 표현들의 딕셔너리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3개의 한의과 대학에서 우수한 연구진들이 그런 전제 하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의학은 분명히 내적 일관성이 있는 학문입니다. 일반화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 한의원에서 한의 의료를 경험해 보신 분들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치료가 안 돼서 실망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치료가 잘 되어서 한의학의 팬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한의학은 분명히 외부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도 없고요, 양의학에도 없고, 다른 어떤 학문에도 존재하지 않죠. 치료 기술이 다행히 잘 드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치료 기술을 쓰는 것이 맞는데 불행히도 환자는 낫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다변수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패를 감안한다라면 한의학은 충분히 일반화 가능성을 가진 채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그 공격이 사실 한의사들에게는 아주 오랜 기간 상처로 남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른 학문들보다 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점점 한의학 관련 논문들이 국제 유수 학술지에 실리고 있고, 그 학술지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될 수도 있는데, 동아시아의 전통의학들을 해외의 병원의 한 과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의학이 과학적이다, 그리고 한의학이 과학의 한 분야로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좀 해야겠네요. 가장 큰 차이는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양방은 주로 연역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향적인 논리죠. A면 B고 B면 C고 C면 D니까 그래서 환자가 낫는다. 이런 어떤 캐스케이드된 논리 구조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약도 개발이 되고, 치료 기술이 그런 식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백데이터라던가 실제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들을 쉽게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양의학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의학의 발달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왔습니다. 한의학이 경험의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죠. 한의학은 경험의학입니다.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중에서는 의미가 있는 경험도 있고 의미 없는 경험도 있겠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정제되어서 의미 있는 경험들이 쭉 쌓여서 내려온 것이 한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양방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케미컬이나 몰리큘 수준에서의 캐스케이드된 논리 구조를 연구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환자와 결과만 있었을 뿐이에요. 환자에게 내가 이걸 먹었더니 살았더라, 환자에게 이걸 먹였더니 죽었더라,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쌓이면서 한의학 나름의 논리 구조가 만들어졌겠죠. 이런 환자들은 이 약을 먹이면 낫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역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학문이 한의학이다 보니까 이 설명이 너무 옛날 방식의 설명이 남아있는 거죠. 현대 교육을 받은 환자라던가 환자 보호자라던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설명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언어는 똑같이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의 개념에 있어서는 저 설명은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고 그럼 저건 틀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한의학은 그들만의 리그, 비과학적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한의학은 양의학하고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학문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가진 채로 잘 발전하고 국민 보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의 어떤 잠재력, 가끔 보면은 양방 쪽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한의학으로 낫게 했다 또는 기대 수명을 많이 늘렸다라는 케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고대부터 한의학의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는 판단 기준은 환자의 호소 증상이었어요.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이미 한의학에는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양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케미컬이나 몰리큘의 측면에서 그 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이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는 거기에 대한 클루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떤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점이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환자가 온다 하더라도 한의학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치료 기술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일이지만 아무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귀한 질병이라던가 난치병도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물론 최근에 등장한 질병도 있겠지만 유병률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예전에도 분명히 그러한 어려운 질병은 있었다고 보고 그 질병들을 치료한 기록들이 한의학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의학의 잠재력이란 진단명에 매몰되지 않은 의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어떠한 증상이든 우리 한의학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오히려 난치병이라던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 또 새로 발견되는 질병들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은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치료 학문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부터 깊은 병에 든 사람까지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진 학문이다 보니 아마도 미래에는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어떤 제도로서의 의학을 넘어서서 인간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음식과도 같은 학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그것을 우리는 한의학이라고 부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연물, 즉 우리가 보면 한약이죠. 한약에서 기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요리 이런 것들을 먹게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점점 더 퍼질 것 같고 또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양생기술, 운동법이라던가 호흡법이라던가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넓게 퍼져서 환자부터 건강한 일반인까지 모두 아우르는 생활에 가장 밀접한 학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의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제가 한의대에 다시 들어갔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한의학을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너는 양자역학을 믿니? 라고 했어요. 한의학은 믿고 안 믿고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의학은 존재하는 학문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 각지에서 각국의 전통의학의 모습을 띈 채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죠. 한의학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는 애초에 잘못된 명제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불편하시면 한의원에 방문해보세요. 한의치료를 받아보시고 그 효과를 몸으로 느끼신다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의학이 실존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게 환자 몸에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한의학에 대한 저의 애정이 너무 과도하게 묻어나온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